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많다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구독자분이랑 스터디 멤버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고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이제 신생 코인이라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있는 거를 일단 최대한 활용했고 이제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도 데이터 거의 없죠. 활용했고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플러스 분석 내용을 참고용도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만타코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셀레스티아의 이제 DA 기술, 데이터 접근성이라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안에다가 전체를 다 이용해 가지고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이제 검증하고 이제 기록하는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를 활용하면은 이 낭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트랜잭션을 각각의 필요한 모듈러처럼 각각의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활용해 가지고 이걸 딱 꺼내서 여기에 검증하고 기록해서 묶어서 다시 기록 넣고 이런 식으로 장부를 운영하자라는 기술이 이제 데이터 접근성이라는 DA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듈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레이어 2 솔루션이자 디파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타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VC도 보니까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바넨 알라메다는 이제 FTX 지금은 파산했죠. FTX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파산했지만 당시에 좋은 코인들에 뭐 많이 투자를 했었고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VC는 일단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레이어 2나 디파이 여기에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165위인 것 같아요. 지금 165위로 가격 상승의 제한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토크노믹스 이어서 볼게요.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됐다. 근데 유통량이 37%밖에 안 돼요. 이건 미유통이 63%나 남았다는 거고 좀 많이 남았죠. 근데 신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해 보니 이 얘네가 최근 이제 아직 1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가 2월, 1월이에요. 1월부터 8월까지니까 겨우 7개월 정도 됐는데 이 와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풀렸고 초기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초기에는. 근데 최근 3개월간에는 거의 40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뭐 바닥으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현재까진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유통이 63이나 남았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도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트가 올라가면은 알트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갈 때도 물량이 풀리면서 계속 찍어 누를 거라는 거예요. 요게 어느 정도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업 일정이 혹시 좀 궁금하시면은 락업 해제 일정은 마켓캡에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언락 이벤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만타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언락 이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별로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스몰 언락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아마 락업이 해제가 될 건데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 풀려서 전체 유통량 중에 얼마가 될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계산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고 매집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상향 여부는 신생이니까 뭐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 요건 조금 보고 싶은데 매집 평단가가 지금 여기로 잡혀 있어요. 이게 노말 차트고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장 빔 이후에 쭉 계속 계단식으로 내리고만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려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몰라요. 왜냐면 거래가 안 터졌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쭉 계속 거래가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직 메이저가 가만히 두면 시세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메이저 입장에서 야 이제 그만 내리자 이런 판단이 서면 뭐가 들어오냐면 수급이란 게 들어옵니다. 거래가 뭐 이만큼 들어오든 아니면 조금 덜 들어오든 아니면 좀 많이 들어오든 수급이란 게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급이 들어왔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로 올리든 아니면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더 주고 올리든 이런 식으로 가지수가 위로 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까지 수급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둘 다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뭐 채널 매물대도 채널은 좀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윗구간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여기 두 구간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일반 차트로 볼게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차트 분석을 했다고 칠게요. 이 시점에 이 코인을 봤어.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어때요? 매집평단가 아래 있죠? 매집평단가 아래니까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더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매집평단가로 바꿔버려요. 이거 메이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메이저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가만히 냅둬.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내렸을 때 여기서 더 많은 거래와 함께 일로 매집평단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싼 구간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엄청 싼 구간이 되는 거죠. 0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그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0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지만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장 초기에 있는 보통 코인들에 대한 차트 분석은 신뢰도 자체가 거의 뭐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걸 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설사 이걸 맞춘다고 한들 100개 코인 중에서 올라가는 게 10개 있고 내려가는 게 90개가 있다면 이 올라가는 거 10개 보자고 이 많다 같이 이런 비슷한 신생 코인들이 100개가 있는데 이 올라가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풀매수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내려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다는 펀더멘탈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여기서 좀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RSI 보면은 차트적으로 RSI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뜬 것처럼 얼핏 보이거든요. 여기가. 저점은 내렸는데 여기서의 저점은 조금 올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게 진짜로 다이버전스가 떴기 때문에 요 하락에 대한 끝이고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도 누군가는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요 페이크고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 약간 나올 뿐이고 다시 찍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기만 봐도 그래요.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다이버전스 떴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다가 매물대 지지 맞고 다시 내려가죠. 오케이? 이 일이 여기서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부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지만 낙관적으로 여기가 끝이고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열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어서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 데이터는 더더욱 좀 신뢰도가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매집평단가는 1.01달러, 1.01달러로 일단 추정은 하는데 요거는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려가면 이 아래서 만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집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은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이죠. 평균 대비 너무 낮아요. 근데 매집 기간 자체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평균 대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얘는 그래도 여기서 거래가 엄청 적지는 않았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엄청 적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있었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신생은 신생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도 시기 고려했을 때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90 몇 %가 정상적인 거예요. 평균은 81이지만 97%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 네,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계산이 틀렸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보면은 토크노믹스 괜찮은데 이게 좀 별로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400%라는 거는 너무 높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이었던 어떤 코인이 있어. 1년이 지났는데 이 코인이 원래는 100원에 100개야. 그랬는데 이 코인이 예를 들어 400%가 증가했으니까 500개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 코인의 가치는 100원에서 얼마가 되죠? 20원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아시겠죠? 개수가 5개가 늘어나면 보세요. 100 곱하기 100은 시가총액이 만이잖아요. 그죠? 500 곱하기 20도 시가총액이 만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니까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400%라는 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얘는 100원짜리가 20원으로 1년 만에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유통이 63%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매수를 고려한다면 미유통이 적당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트라이를 해볼 만 하겠죠. 이유는 더 이상 풀릴 양이 없다는 거는 적어졌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낮아질 거다라는 거. 그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요런 그 메커니즘으로 예측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크노믹스는 그렇고요. 이제 가격 분석적으로는 계단식 하락 중이라서 이거는 지금 매수가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찰이나 초기 매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할 시드,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살 거라면 지금 한 20만 원어치 사는 데는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근데 50만 원 이상, 4, 50만 원 이상 살 가격대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찰 물량 정도가 정찰에서 초기 사이 정도 정찰 때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찰 때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중에 뭐 20만 원 샀는데 얘가 이렇게 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만약에 안 쏴주고 내려가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수급이 거래가 좀 터져서 들어오면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 뭐 예를 들어 3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 수급 분석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좋진 않다. 그냥 메이저 지분도 일반적인 수준, 신생코인 비교해서는 매집량도, 기간도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불장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맞아요. 모든 코인. 그래서 이 코인도 매도하는 전략은 애초에 없어요. 모든 코인의 매도는 25년에 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게 확실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매매 계획도 세워볼게요. 일단 정찰은 지금 가격대가 0.71달러로 잠깐 올랐네요. 이거 잠깐 수정해야겠다. 0.71달러로. 정찰 보내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로 정찰은 나쁘지 않다. 20%에서 30%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추매는 추후 검토하겠다. 가격, 거래량, 볼륨 프로파일 확인할 건데 제일 중요한 여기 쌍따옴표를 제가 쳐놨죠. 거래량에. 왜냐하면 거래가 안 들어오면 이거를 지표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가격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는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야 메이저가 움직였구나. 더 이상은 가격을 안 내리려는 속셈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적어뒀고 매도 계획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01달러 여기는 매물이 조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빔 이후에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좀 털어낸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초기 매수자들이 초기에 이 물량을 갖고 있던 애들이 물량을 많이 털어내면서 개미들한테 많이 떠넘긴 데가 여기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은 이 근처 어딘가에 물려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 투자자 중에서 내가 어딘가에 물려 있다면 어디 뉴스 찌라시에 야 많다 정말 좋단다 이야기 듣고 샀다면 그 가격대는 여기일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세력이라기보다는 초기 물량을 좀 털어낸 구간이자 동시에 이제 개미들이 많이 산 구간 그게 이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을 조금 올리다가 만약에 여기서 올리든 아래로 골을 한번 파서 올리든 몰라요. 올리다가 여기 근처 가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쉬었다 안 가더라도 여기서 바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은 좀 한번 덜어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가격대 대비하면 한 4배 이상 되는 자리네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일단 선택으로 적어뒀습니다. 아직 확정치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메이저도 자기네들의 손익비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근데 메이저 평단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집 평단가 여기를 일단 추측하는 거잖아요.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얘네가 얼마나 손익비를 뽑을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이라고 적어두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25년 5월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번 사이클의 고점 구간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죠. 근데 5월이 정확히 5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3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앞뒤로는 두세 달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코인스터디 구독자라면 이것도 다 정보를 제가 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마치 지금은 이제 모든 코인 매수 구간이 맞죠. 그것처럼 이 구간 가면은 어딘가에선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추가 데이터를 조금 더 축적했다가 이 안에서의 파동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 볼륨 프로파일의 변화,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쯤에서 익절하는 게 괜찮을지 TP를 정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팁 한번 드릴게요. 이제 홀더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확실히 하셔야 될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건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가격을 내리던 올리던 안 내리던 뭐 횡보를 시키건 중요한 거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초기 정찰은 상관없어요. 자,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도 초기 매수는 상관없어요. 2에서 30% 사는 거 여기서 사도 여기서 사도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단 높은 비중으로 사면 안 됩니다. 뭐 2, 30% 수준에서 상관없다는 거지. 그 100만 원어치 살 건데 100만 원을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샀거나 여기 어딘가에 사서 내가 물려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서 추매를 하면 안 돼요. 추매를 해봤자 전체 시드의 한 50% 미만으로만 들어가게 추매를 해야 돼요. 한 3, 40% 정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할 건데 여기서 혹은 여기서 내가 이미 한 20만 원어치 샀어. 예를 들게요. 그냥 비율로 생각을 하세요. 금액 고려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 사는 게 맞아요. 뭐 보수적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70은 혹은 60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래 터질 때까지.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 이후에 나올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해 볼게요.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나올 움직임. 여기서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리든 여기서 횡보를 하든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예요? 가격을 내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뭐가 바뀌죠? 볼륨 프로파일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볼륨 프로파일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POC 값이 아래로 또 내려와요. 여기서 여기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 내려왔던 것처럼 이번엔 또 여기로 또 내려올 거예요. 아시겠죠? POC 값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여기에 올라가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럼 여기가 추매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다 추매를 여기서 나머지 다 넣어야 될지 아니면 적당히 좀 비율을 나눠서 혹시나 더 내려갈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이거는 마켓 사이클이랑 전체 다른 코인들의 가격의 움직임을 좀 본 다음에 판단해야겠지만 어찌됐건 이 이전까지는 아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산다예요. 초기 매수면 초기 매수만 해놓고 안 건든다예요.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고 나서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강조드렸던 락업 해제. 락업 해제가 이 미유통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매수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적어둘게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 있습니다. 링크트리에도 제가 다 적어놨는데 시장가 0.01%, 지정가 0%인 MEXC 그리고 말고도 제가 제휴거래소 바이비트 파트너고 바이낸스도 그리고 플러스 추가 확대 예정이에요. 모든 거래소들 다 할인율은 제가 최대로 해드렸어요. 최대로 다 설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뭐 이상한 거 말고는, 이상한 사기꾼 제외하고는 제가 할인율을 아마 최대로 해드릴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수수료가 낮은 MEXC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다른 데를 쓰시는 분들도 코인스터디 제휴 링크로 가입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로 어떻게 되든 증정금이나 수수료 할인은 항상 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멤버십도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불장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매집 중인 코인 공유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에서 커뮤니티 글에 제가 보너스 내용 적어둔 거 아래로 스크롤 조금 내리시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맞춰서 도움을 좀 얻어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타코인을 분석해 봤고, 저는 차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생 코인들에는 제가 좀 약해요, 사실. 이유는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데이터의 신뢰도가. 그래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생이라면 더더욱 이런 데이터나 차트 플러스 꼭 본인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이 코인이 왜 나왔고, 뭐 때문에 좋고, 기술은 뭘 갖고 있고, 개발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깃허브 가서 확인할 수 있죠. 로드맵도 한번 확인해보고, VC는 누가 있나 확인도 해보고, 이런 거. 테마는 어디에 해당이 돼서 나중에 재료는 어떤 재료로 메이저가 올릴 수 있을까? 락업 해제 일정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은 이미 늦어요. 그럼 부자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은 당일 오후에 제가 커뮤니티로 공지 드리고 있고 코인 공부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채팅 주시면 실시간 차트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시청료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